자,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입력받는 거를 콘솔로 입력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이런 거를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처리되는 걸 보셨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풋 태그에다가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넘버 1을.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을 쓰는 거죠. 타입을 지정할 때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넘버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넘버 타입.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시면, 타입을 넘버 타입으로 지정하세요. 지정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삼각형.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릴 때 이렇게 이제 숫자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이렇게 썼는데 A, B, C, D 막 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안 들어가요.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 자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타입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타입을 써가지고 숫자인 경우에 인풋 태그에 이제 타입을 넘버로 해라. 그러면은 숫자 이외에는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이제 스페이스바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뭐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위아래 요 버튼이 나오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플러스만 해야 된다 이러시면 최저값이나 이런 걸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입에 최저값,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해서 M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나옵니다. 미니멈, 최소값과 최대값, 숫자인 경우에입니다. 숫자인 경우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을 해서, 만약 점수입니다. 점수. 저희가 점수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점수는 0점부터죠. 그러니까 최소값 미니멈 0, 맥시멈은 100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그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숫자는 못 입력하게 돼 있으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 입력할 당시부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위한 검사 때문에 이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제한. 저희가 타입 이꼬로 넘버라고 쓰시면 숫자 이외에 다른 데이터는 집어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 이꼬로 이렇게 쓰면 숫자 이렇게 쓰시면 숫자만 입력 가능. 나머지는 입력하지 못한다. 되었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만 입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들은 이게 먹질 않아요. 이거 넘버가 뭔지 모릅니다.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는 적용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높은 버전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이제 넘버 타입이 뭔지 모르니까 텍스트 타입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그 타입을 모르는 타입을 집어넣으면 걔는 텍스트로 인식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면 이제 적당한 데이터를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확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되셨나요? 예, 작성해서 플러스를 눌렀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러스를 눌러서 적용을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넘버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기 전에, 이거 넘버 1 스트링이다 이렇게. 이거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쓰기 위해서 렛 쓰시고요. 넘버 1 str 스트링입니다. str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스트링입니다. 밸류 값만 이렇게 받아와주고요. 이렇게 받아옵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if 문장 물어봐요. if 지금 입력받은 문자열 is nan이 맞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true다. 그래서 쓰고 가로 열고 넘버 1 str 입력받은 값이 이렇게 is 넘버랑 썼으면, 이게 true면 얘는 이제 true면 이게 그 숫자가 아닌 거예요. 나도 넘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거 넘버가 아니니까 넘버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라? R로 띄우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가 이게 입력하는 게 입력받은 값이 숫자가 아닌 경우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R로도 한번 띄우시고요. 예,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에 숫자,
앞에 숫자는 숫자 입력란은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장 띄우고요. 됐죠? 띄우고 리턴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리턴. 계산하지 더 이상 뒤로 뭔가 처리를 하지 않고 리턴에서 나간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제 이거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숫자 아닌 거는 타입을 풀어야 돼요. 이제 숫자만 입력하자. 인풋 태그에서 타입 이렇게 썼던 것을 여기 타입에 넘버라고 썼던 걸 풀어야 이제 다른 것도 입력할 수 있죠. 넘버가 있으면 HTML5 적용되는 브라우저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유효성 검사를 해서 입력할 때 이렇게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지금 저희는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가 아니고 적용이 되는 거라서 새로 고침합니다. 숫자 입력할 때 아무 문자나 이렇게 입력하고 플러스를 눌러봐요. 눌러보면 얘들 실행했고요. 확인 누르면 지금 입력란에 첫 번째 앞에 숫자란이죠. 앞에 숫자 입력란에 숫자만 입력하셔야 된다고. 이거 지금 잘못 입력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위에 input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타입 이퀄 넘버를 지웠습니다. 그 낮은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안 먹는다 그랬는데 지금 낮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먹는 브라우저입니다. 그게 먹어서 나중에 이게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add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입력을 다 하고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이제 얘가 지금 낮은 브라우저를 사용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얘가 숫자를 입력했냐 안 했냐. 그래서 숫자가 입력이 안 됐으면 알럿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이제 리턴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자.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요게 지금 계속 쓰게 되거든요. 소스가 좀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한 개 만듭니다. 함수를 한 개 만드시고요. 펑션 쓰시고요. 펑션. 되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체크하는데 넘버인지 아닌지, 뭐 NaN 넘버인지 아닌지, 그 false면 넘버가 아니고요. true면 넘버인 거예요. 근데 그 자바와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리턴 타입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시겠죠? 타입이 없어요. 선언하면서 타입이 없기 때문에 리턴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걔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리턴에 안 집어넣으면 리턴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파라미터로 받은 거는 이쪽에서 이제 여기 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파라미터로 받아요. 파라미터로 받아서 씁니다. 아시겠죠? 그 여기다가 이제 넘버 그 숫자라고 생각하는 넘버 str 뭐 이런 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여기 if 문장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if 문장을 씁니다. 이렇게 if 문장을 쓰시고요. if 만약에 NaN에서 여기 받은 거 넘버 str이죠. 넘버 str 받은 게 true란 얘기는 이제 숫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숫자가 아닌 경우 처리. 그 입력란 숫자 입력란은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알럿 띄우시고요. 그리고 리턴 해가지고 사용되는데 리턴에서 쓰시는 것은 뭐 경고창에 바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리절트 부분에다가 이제 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제가 리턴 체크를 했으니까 얘 false입니다. false면 숫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숫자면 여기 리턴 밑으로 나서 리턴 true 여기에 통과가 됐으면 true이다. true란 얘기는 숫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 넘버를 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체크 넘버 배수도를 호출하면 이런 얘기예요. 호출하면 숫자이면 true가 숫자가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false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true 아니면 boolean 타입으로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true가 나오면 이제 숫자이니까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false가 나오면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되셨죠?
경고창은 여기 띄었고요. 리턴하는 것들은 여기다 전부 다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고치는 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 물어보는 거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럿도 여기 떨어져 있어요. 알럿 써져 있고요. 되시겠죠? 그 뒤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지우시고 그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 리턴하는 걸 더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문장에 쓸게요. if 문장에 쓰시고 체크하러 갔다 옵니다. 체크. 넘버 1에 해당되는 체크하러 갔다 옵니다. 그럼 체크 쓰시고요. 체크 가로 열고 num1을 지금 num1 받았으니까 num str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얘가 true입니다. 그럼 숫자란 얘기고요. 그럼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false입니다. 이런 정의는 느낌표하게 붙이면 false입니다. 라고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리턴해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false이면 여기 경고창 띄웠죠? 경고창은 이미 띄웠습니다. 따로 경고창 띄울 건 없고 바로 리턴해 버리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예, 요거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숫자가 아닌 걸 막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합니다. 숫자가 아닌 걸 입력하시고 이제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넘어갔어요. F12 이러면 F12 여기 에러나고 있죠? F12 26번째 줄 에러나고 있습니다. is 체크라고 썼는데 제가 이거 체크 넘버라고 써야 되는데 체크라고 썼어요.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란 메시지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 여기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데 지금 체크라는 게 없죠? 지금 체크 넘버라고 썼어요. 그죠? 죄송해요. 체크가 아니고 체크 넘버라고 쓰신 다음에 쓰셔서 이제 체크 번호 숫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가는 거죠. 새로 고침하시고요. F 다시 숫자가 아닌 거 입력하시고요. 플러스 눌러요. 그러면은 실행했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숫자 입력란은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이제 계산하러 가는 거죠. 계산해서 계산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1번만 했는데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하셔야 돼요. 2번. 1번만 하면 안 되고 2번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2번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지금 1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str 해당되는 게 2번을 찾아서 걔 값이 과연 숫자이냐 아니냐 숫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를 붙여서 변수 저장했으니까 num1 str을 이렇게 넘버를 붙여서 여기다 저장해 주면 되겠죠.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num2죠. num2 str을 문자를 만든 거를 이렇게 여기서 num2를 변수 num1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지금 여기 위에서 한 게 뭐라고요? 유효성 검사. 숫자를 입력했냐 안 했냐 이런 걸 한 겁니다. 여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했고요. 되셨죠? 사용을 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알럿으로 해서 넘버 1과 넘버 1을 띄웠는데 이건 띄울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서 잘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되시고요. 비워놓고 하면 어떻게 되지? F4키 누르고 비워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실행했고요. 지금 그냥 0번이 됐어요. 근데 0으로 인식해버렸네요. 둘 다 0. 비워놓고 하면 0이 된다. 되셨나요? 그러면 비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면 안 됩니다. 네? 그 0일 때가 아니라 0은 숫자로 인식을 받아야 돼요. 0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워놓으면 숫자가 아니에요. 비워놓으면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에 하나 더 달아야 되죠? true이거나 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숫자가 아니에요. 또는 이거 보니까 모두 입력을 하라고 시켰냐면 또는 그 우화연산자 쓰시고요. 지금 num str이 같다 이거죠. num str이 같습니다. 쌍따옴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쌍따옴표 비어있다. 이해되시겠죠?
비어있다. 이건 연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0은 숫자인 거예요. 0은 숫자이지만 비어있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고 플러스 또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애드가 실행됐고요. 확인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 입력란에는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오시고요. 확인 누르면 계속 입력하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체크박스를 하는데 여기 숫자인 경우와 비어있는 경우를 동시에 잡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니면 펄스가 나온다. 그리고 숫자가 아니면 그리고 비어있으면입니다. 그리고 비어있으면 데이터가 입력란에 비어있으면 아니거나로 써셔야 돼요. 아니거나 숫자가 아니거나 비어있으면 펄스가 나온다. 그 오화 연산자입니다.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가 아니어도 그 펄스가 나와야 되고요. 비어있어도 펄스가 나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랬더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애드 연산할 때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시작합니다. 0이든 뭐든 써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 뭐 15 0이라도 써야 됩니다. 0을 쓰시고 플러스를 하면 이제 실행했고요. 15가 결과 나왔습니다. 뒤에다 10으로 바꾸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15로 바뀌었죠. 이게 실행되는지 알았으면 이제 수석 처리에도 이제 수석 처리하시고, 예, 테스팅 때문에 하신 건 다 수석 처리합니다. 수정 처리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새로 고침 숫자 입력에다가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를 누르면 30 이렇게 계산기처럼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빼기하고 곱하기는 이제 계산만 잘 하시면 되니까 소스가 동일합니다. 아주 소스가 똑같으세요. 그 리절트 만드시고 도큐멘트에다가 뭘 여기다가 집어넣자. 소스가 똑같아 가지고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빼기는 말고 빼기하고 곱하기는 똑같은데 그 나누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이게 지금 이제 나누기 연산 메소드입니다. 나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divide 나누기는 divide 나누기 분할하다. 이 정도 맞나요? 예, 스페링이 맞죠?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유효성 검사까지는 하고 알러스로 한 거는 다 지우면 이제 숫자인지 먼저 검사를 하고요. 숫자이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넘버 1과 넘버 2 해당되는 것을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냈습니다. 해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또 한 가지 검사할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검사할 건 뭘 검사를 하시냐면 나누기를 할 때 뒤에 나누는 숫자가 0이면 안 돼요. 나누는 숫자가 0이라는 얘기는 무한루프를 돌리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루프 돌립니다. 이러면서 나누기 0을 했기 때문에 무한루프가 돕니다 라고 메시지가 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에서는 여기에 제로, 바이 제로, 뭐뭐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한루프 돕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나누기 할 때는 여기 두 번째 넘버 2가 0이면 안 돼요. 를 또 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2 이거 나누는 숫자인데요. 나누는 숫자가 0이면 이게 오류 메시지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리 0이면 할 때에 예외 처리, 오류 처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if 문장 되게 쉽습니다. if 쓰시고 아니라니까 이제 넘버 2가 이거 0하고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0하고 같으면 됐죠? 중괄하고 에러 메시지 띄우세요. alert 쓰시고 이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해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return 해서 빠져나가도록 처리를 해라. 알러 띄운 건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럼 소스는 그렇게 길지 않아졌고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짜졌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 어디에다가? 나누기에다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on 클릭 쓰시고 equal 무슨 메소드? divide
디바이드 메소드 호출한다. 세미콜론은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구분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맨 뒤에 있는 거랑 다 뒤에 있는 거랑 구분이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 쓰시고 이제 플러스 하시면 이제 입력하시게 됩니다. 뭔가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뒤에 0을 써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은 10입니다. 결과는 나누기를 쓰시면 여기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0이 아닌 5로 나누자 해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15 15가 아니라 나누기니까 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연산을 안 했어요. 연산을 그냥 연산을 안 하고 리절트만 했어. 지금 넘버 1하고 넘버 2에 해당되는 연산을 그냥 저희가 플러스로 했어. 슬래시 나누기 예 나누기 플러스로 했어. 됐죠? 이제 이게 다시 테스팅 하려면 새로 고치 마시고 숫자 입력하고요. 15 나누기 2네요. 2 결과는 2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